자, 일단 배정된 문제에서요. 여기 원래는 총 10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받으신 교환에서 그 5번으로 있던 문제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아마 좀 일찍 자리 비우셔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문제는 푸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 주에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고 나면 그때는 풀리는 문제인데 자바에서는 지금 진도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그 톡방에 설문 올라온 것 중에 나머지 구하기 요거를 그 찍어주신 그 해설을 이제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그거랑 그거 제가 아까 제외한 문제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일단은 요 문제만 놓고 보면은 자, num1, num2가 주어질 때 num1을 num2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해라. 그 자바에서 나머지 연산자, 나눗셈 관련된 연산자가 2개 있었죠. 슬래시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고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고. 그래서 5 슬래시 2라고 하면은 결과값이 몫인 2가 나오고 5 퍼센트 2라고 하면은 나머지인 1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num1을 num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처음에 드렸던 거 10문제 들어있었는데 다시 받으니까 한 문제가 없네요. 자, 일단 나머지 구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꼬치 문제. 녹화되고 있고. 자, 일단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면은요, 처음에 점점 갈수록 문제가 길어져요. 그럼 이제 코딩 테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문해력 판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0인분을 먹으면 음료수 하나를 서비스로 준대요. 10인분당 음료수 하나 서비스. 그 다음에 양꼬치가 1인분에 12,000원이래요. 음료수는 2,000원이래요. 자, 정수 n과 k가 주어졌을 때 양꼬치가 n인분이고 음료수가 k개래요. 자, 그럼 일단 요것만 놓고 이제 총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1인분에 12,000원짜리 n인분이면은 12,000 곱하기 n인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음료수 K개면은 2,000 곱하기 K개. 일단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양꼬치를
12인분을 먹고요. 음료수를 2개를 먹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뭐 12,000원 곱하기 12 하면 일단 양꼬치 값을 일단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2개 먹었으면은 2,000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죠. 10인분을 먹으면 음료수 하나 서비스. 그럼 12인분 먹었으니까 음료수 1개가 서비스인 거고, 그러면 여기는 2개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1을 빼서 결제해야겠죠. 결국은 음료수 먹은 개수에서 K에서 내가 서비스로 받은 개수를 뺀 거에다가 2,000을 곱해야 음료수 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식 세워 놓으면은 빼기가 먼저니까, 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로 감싸줘야죠. 자, 그럼 이제 서비스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인 건데요. 10개당 음료수가 1개예요. 그러면은 12인분이면은 1개, 23인분이면 2개, 41인분이면 4개, 76인분이면 7개.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거예요. 10인분당 1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서비스 개수는 n인분 나누기 10을 빼주면 되겠죠. K에서. 이때는 괄호 없어도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먼저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12,000 곱하기 n 더하기 2,000 곱하기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n 나누기 10이 됩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드실 거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는 방학 특강 하면은 방학 특강에 오는 친구들은 진짜 끝내주게 풀어요. 보통 이제 방학 특강이 대체로 이제 타겟층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겨울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안해요. 잘못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눈에 앞둔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푼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걸 후루룩 하고 푸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문제 보고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런 식의 사고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대부분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개미군단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개미군단에 사냥을 나가려고 한대요. 이거는 필요 없는 문제니까 빼고요. 개미군단은 사냥감의 체력에 딱 맞는 병력을 데리고 나가야 된대요. 일단 장군개미는 5, 병정개미는 3의 공격력, 일개미는 1의 공격력을 갖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체력 23의 여치를 사냥하려면 일개미 23마리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자, 23은 장군개미 4마리, 그럼 5 곱하기 4 더하기 병정개미 1마리, 1 곱하기 1. 병정개미 3이죠. 이렇게 하면은 23이 나오니까 딱 맞죠. 자, 사냥감의 체력에 맞게 최소한의 병력을 구성하려면, 그러니까 가장 적은 마리수로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최소한의 병력을 구성하려면 공격력 센 애들을 많이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럼 투입되는 마리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공격력이 큰 애들을 우선으로 일단은 투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체력이 23이 들어왔을 때 일단 장군개미가 몇 마리 필요한지 보려면은 5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정수 부분에 목만 취하니까 일단 장군개미 4마리 나옵니다. 그러면 장군개미 4마리가 벌써 20을 먹었죠.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마리수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20을 5로 나눈 나머지, 여기에서 병정개미가 몇 마리 들어가는지 찾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23이요. 미안해요. 2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1마리. 그래서 토탈 5마리. 일개미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봐야 되니까 24를 가지고 다시 해보죠. 자, 24가 있어요. 자, 얘를 장군개미 마리수인 공격력이 5로 나눠요. 그럼 일단 20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를 구해보자고요. 24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 4죠. 이 4를 가지고 다시 병정개미 공격력으로 나누면 1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도 1이 남죠? 여기에 대한 나머지를 또 구해볼게요.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인데 요 1을 일개미의 공격력으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딱 1마리 떨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몫이 20이 아니고 4죠. 참 4, 5, 20이니까 4마리, 1마리, 1마리 해서 총 6마리입니다. 자, 지금 요 계산이 장군개미, 병정개미, 일개미까지 다 사용을 한 거니까 요 수식이면은 보편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트 타입에 장군개미가 몇 마리 필요한지 일단 변수 G라고 잡을게요. 얘는 내가 공격할 대상의 체력을 5로 나눕니다. 자, 체력이 24면은 G에는 4가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마인더 R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HP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24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것도 4네요. 이 값을 가지고 병정개미가 몇 마리 들어가는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S라는 변수를 쓸게요. S는 4가 지금 R에 저장됐으니까 R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1 나오죠. 병정개미를 가지고도 이제 남은 값이 있을 테니까 int 임의로 K라고 할게요. K는 R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합니다. 그럼 얘도 1이에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는 나머지예요. 실제 투입된 마리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int x라고 할게요. 일개미는 k 나누기 1 하면은 몇 마리 들어간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g, s, x를 더하면 전체 투입된 마리수가 나와요. 아니면 애당초 제가 마지막에 그 x는 그 병정개미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구했는데 어차피 1로 나누는 거니까 그 나머지 값 자체를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문에 그 마지막 종이 자르기라는 문제는 안 넣어놨길래 종이 자르기 문제는 바로 해설할게요. 자, 요렇게 종이가 있을 때 이거를 그 가로가 m이고 세로가 n인 종이가 있을 때 이거를 1x1 크기로 자르려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2칸이면 이거를 한 칸씩 나오게끔 자를 거래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렇게 잘라요. 그럼 2조각이 되죠? 그리고 각 조각을 각각 1번, 2번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총 3번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거는 좀 전에 본 거고요. 가로가 2칸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이렇게 5칸인 사이즈의 종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자르기 위해서 일단 한 번 잘라요. 만약에 3칸이었다고 해볼까요? 한 칸이 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번 자르면 되죠. 이게 3이면 1, 1, 1이 되게끔 자르면은 2번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랫방향으로 자르는 거는 전체 길이에서 1만 빼주면 돼요. 자, 이게 일단 세로로 잘라서 몇 조각이 나오는지 수예요. 2번 자르면은 3조각 나오죠. 자, 일단 요걸 하나 킵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3조각을 각각 1번, 2번, 3번, 4번 잘라야 돼요. 밑으로 5칸이었죠? 이 5칸을 1, 1, 1, 1, 1, 1이 되게끔 자르려면 얘도 4번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5 빼기 1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몇 조각 있었어? 3조각 있었으니까 3번 해야 되잖아요. 5 빼기 1을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번은 어디서 온 거야? 아, 이 3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얘를 잘랐을 때 3조각이 됐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 요 길이가 즉 조각수를 뜻하니까 얘를 다시 한번 곱해 주는 거죠. 자, 요 3이라는 값이 m이었고요. 세로로 오라는 게 n이었습니다. 자, 만든 수식 정리하면은 일단 세로로 자르는 거 n-1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일단 2번 자른 거죠. 그리고 밑으로 4번 잘라야 되는데 이거는 n-1인데 이거를 m 조각만큼 자르는 거죠. 자, 이 자른 횟수를 더해주면 돼요. 문제에 이제 그 대응하시는 방법은 일단 손으로 뭐라도 써보면서 그려보세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능 문제에서 도형풀이 문제 나오면은 그거 도형 일일이 그려보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공통되는 규칙을 발견을 해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